당장 돌아오라고 하셔야 돼요. 유학은 안 돼요. 여행도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50 넘은 남자, 60 넘은 여자 가도 돼. 일주일 이상 좀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전에 애기 둘 아직 안 낳은 사람들, 처녀총각들, 어린이들 절대 안 돼요. 신혼부부들 절대 안 돼요. 정말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사고의 원인이 뭐냐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일본은 나고 한국은 안 났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일본 났고 미국 났고 소련 났는데 한국 안 날까?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일본에서 났을까? 그래서 저는 핵사고의 원인을 굉장히 알고 싶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알아내면 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핵사고 예방 방법을 알아내면 이건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노려보기로 했어요. 이것만 알아내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 고민을 계속 했죠. 그랬더니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과거에 3번의 핵사고가 있었잖아요. 쓰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그래서 이 3사고의 공통점을 찾으면 핵사고의 원인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3사고의 공통점을 찾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니까 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쓰리마일 핵사고는요 한 명이 실수한 거예요. 체르노빌 사고는 과학자들이 실험하다 터진 거예요.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잖아요. 다 달라요 도대체가. 그리고 원전 도면을 갖다 놓고 비교해 봤거든요. 다 달라요. 원자력 발전소 구조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어요. 하여튼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거 말고는 다 달라요. 와, 그래서 공통점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죠. 노벨 평화상은 쉽지 않구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 강의 듣고 있다가 서울에서 환경운동 한 20년 하신 분이 대구에 와서 강의해 주신대요. 경주 대구는 가까워요. 그래서 차 몰고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요게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신봤다 했어요. 제가 찾고 있는 공통점 나옵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지금은? 전세계 원전 현황입니다. 여기 나라 이름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숫자 있죠? 그 빨간 숫자가 그 나라에 있는 원전 개수예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미국. 몇 개예요? 104개. 많기도 해요. 100개가 넘어. 2등이 어디예요? 프랑스입니다. 몇 개? 58개. 3등이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몇 개? 54개. 4등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여기 1등부터 쭉 있어요. 4등이 어디? 러시아. 몇 개? 32개입니다. 그리고 5등 어디 있어요? 어디? 한국이에요. 몇 개? 21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 그린 다음에 2개 더 지었어요. 23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지역을 잘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고, 3마일 사고. 여기서 났어요. 섬 길이가 3마일이에요. 그래서 3마일 아일랜드예요. 거기서 처음 사고 난 겁니다. 두 번째 사고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고,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많은 나라에서 첫 번째로 터진 거예요. 두 번째 사고는 여기죠.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15개 있지만 사고 날 당시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죠. 소련이었죠. 그래서 러시아 포함시켜서 소련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66개로 2등이었어요. 전 세계 2등에서 두 번째로 터진 겁니다. 그리고 3등이 프랑스인데 새치기 당하고 4등이 터진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 1등부터 전 세계 원전 31개 나라가 해요. 아르메니아까지. 이 31개 나라 중에 사고 난 나라들은 모두 여기 모여 있어요. 공통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공통점? 원전 개수가 많아요. 원전 개수 많은 나라만 사고 났어요. 그리고 많은 순서대로 났어요. 뭐름이에요? 핵사고가 확률대로 일어난 겁니다. 개수가 많으면 확률이 높았던 거고 그러니까 사고 난 거예요. 개수 적으면 여기 지금 기술도 모자라요. 원전의 후진국들입니다. 사고 안 나요. 확률이 작으니까.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럼 다음 사고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요? 이 얘기 좀 해보세요. 다 말씀드렸잖아. 어디서 사고 나요? 다음 사고? 프랑스.
그 다음 한국 번호표 타놨어요. 한국은 제가 지금 아무 근거 없이 국민들한테 지금 불안감 조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요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한국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잊지 마세요. 사고 나면요, 대통령이 생각해 보세요. 딱 KBS 마이크 들고,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사고 났습니다. 국토 전체가 고농도오염 지역됐습니다. 여기선 살 수 없습니다. 모두 이민 가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일본하고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지역은 일부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도덕적인 행위예요. 아까처럼 진실을 얘기해버리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300년이 되기 전에, 10세대가 내려가기 전에 모든 집안의 대가 끊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만일 핵사고 나면 가장 빨리 도망가시기 바래요. 부산에서 사고 났다, 경주에서 사고 났다, 그 사람들 서울로 피신 올 겁니다. 그 사람들 당도하기 전에 먼저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라를 찍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민요, 여기서 이민 신청해서 영주권 나오면 그때 나간다? 그동안 몇 년 걸려요. 피폭 다 됩니다. 어떻게? 먼저 나가. 그래서 신청해. 아셨어요? 나가서 신청하면 돼요. 제가 이거 가르쳐드린, 이거 불법 아니라서 가르쳐드려도 돼요. 제가 해봤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서 그곳에서 신청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피폭량이 주는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 생각해보세요. 원전 있는 나라 가면 안 돼요. 우라늄 광산 없는 나라 이런 데 골라야 돼요. 그러면서도 아프리카 같은 데 말고 좀 살만한 나라 보세요.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오염된 땅 피해가지고 부산으로들 많이 왔어요. 부산의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 일본 사람들이 하도 사대니까. 근데 거기서 고리원전 터지면 이 사람들은 2번 맞는 거예요. 이민을 가더라도 원전 없는 나라로 골라가세요. 핵사고의 원인은 바로 원전의 개수입니다. 우리나라 현황 보시면 영광 6개, 울진 6개, 월성 4개, 경주예요. 고리, 이게 뭐예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에요. 여기가 뭘로 유명해요? 기장미역으로 유명해요. 기장미역 세슘 나올까요? 카메라가 찍고 있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새로 짓는 거. 이 중에 지금 3개 완공된 겁니다. 23개예요. 그리고 5개 공사 중 3년 내로 모두 완공돼요. 그러면 28개 돼요. 러시아 몇 개였어요? 기억나세요? 32개. 4개 차이 나요. 그 4개도 걱정할 것 없어요. 여기 4개 더 짓습니다. 여기 2개 더 지어요. 삼척에 4개, 영덕에 4개 더 지어요. 다 합해서 40개 돼요. 앞으로 20년 내로. 러시아보다 우리가 많아져요. 전 세계 3등 돼요. 텔레비에서 그렇게 광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국정부. 텔레비에서 3년 전에 그렇게 광고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전 세계 3위의 원자력 대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어요. 전철에서도. 저는 몇 번 봤는데 여러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광고했어요. 전 세계 3등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3등 돼요. 원전 개수. 밀집도. 이건 땅 넓이당 원전 개수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좁죠? 원전 개수는 많죠? 밀집도 전 세계 1등입니다. 한국. 우리는 계속 지을 거예요. 쭉 올라가요. 독도 1등 될 겁니다. 2등이 벨기에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벨기에 탈핵 결정했어요. 탈핵이 뭐예요? 사고 나기 전에 원전 싹 닫는 걸 얘기합니다. 탈핵, 핵발전소로부터 탈피한다. 왜 탈핵 결정했어요? 전 국민이 텔레비를 봐버렸어요.
후쿠시마 핵사고를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아, 일본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와 달리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요. 일본 났어? 그럼 벨기에 날 수 있잖아? 이 생각 하나 더 한 겁니다. 땅 좋은 벨기에 사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탈핵이야.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벨기에 그래서 영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대만도 거의 탈핵 결정했어요. 대만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일본 54개 했었죠. 그 중에 4개 터졌죠. 50개 남았어요. 지금 가동 중인 원전 몇 개예요? 1개.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계속 1개였어요. 시험 과정 한두 개씩 중간에 했었지만 계속 1개였어요. 전기 나왔나요? 나왔어요. 공장 다 돌아갔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전기가 안 모자랐어요. 원전 오전도 우리도 30%, 일본도 30%, 전기 30% 날라갔는데 공장 다 들어갔어요. 왜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력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원전이 만드는 전기 제일 먼저 사줘요. 그래서 일본도 원전 때문에 서 있던 화력이 많았어요. 원전 꺼버리고 그거 돌린 겁니다. 안 부족했어요. 블랙아웃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후쿠시마가 주는 두 번째 교훈 바로 여기 있다 이거죠. 30% 정도 되는 전기는 한 방에 끌 수 있다. 그걸 일본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력 예비율 30%에 가까워요. 전기가 30%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미 한 방에 원전 싹 끄면 30% 전기 날아가죠? 안 모자라요. 전기 지금 남습니다. 하도 발전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원전 줄인다? 필요 없어요. 한 방에 끌 수 있어요. 뭐하러 점진적으로 해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후쿠시마가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어찌됐건 일본 지금 정부가 이거 재가동하려고 난리예요. 근데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원전 개수는 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모두 밑으로 내려와요. 프랑스 하나 남았죠? 유럽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원전 국가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 몇 개였어요? 원전? 아까 숫자 생각나세요? 58개. 그 중에 22개 닫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보다 밑에 깔립니다. 40개 밑으로 내려와요. 한국은 40개 이상 올라가요. 우리 밑에 깔려요. 프랑스도 밑으로 내려와요. 모든 나라가 밀집도가 밑으로 내려와요. 한국만 올라갑니다. 너무나 독특한 길 혼자 가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독특한 길 정말로 혼자 가고 있어요. 사고 확률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원자력계에 있는 사람들 맨날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그 얘기가 입에 달고 달아요. 사고 날 확률 100만 분의 1이다. 그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해요. 제가 하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100만 분의 1이란 말이 맞으려면 전 세계 원전 개수가 100만 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터졌어야 된다. 아니냐? 안 그래요? 전 세계 원전 100만 개 있어요? 아니에요. 442개 있어요. 하나 터졌어요? 아니, 6개 터졌어요. 쓰리마일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아닙니까? 6개예요. 사고 확률 100만 분의 1이 아니죠. 442분의 6. 그게 사고 확률이었어요. 아니에요. 75개 중 하나 터진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가 40개 넘어갈 거란 말이죠. 75개 중 하나 터진 거예요. 하나 있을 때 사고 확률 1.36%입니다. 한국에 23개 있다.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 얼마냐? 여러분 막 본능적으로 이거 막 곱하고 계시죠? 이렇게 곱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 공식 좀 복잡한데 이 수 2정석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했어요. 얼마 나와요? 27% 나와요. 27%. 무슨 확률이에요? 한국에서 핵사고 일어날 확률입니다.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지역이 될 확률. 전 국민이 이민 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될 확률. 어때요 이거? 27%.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 혜택 많이 오는데 이 정도 비용 감수할 만해요? 저는 도저히 감수 못하겠어요. 이거 0%로 낮춰야 됩니다. 기념으로 한 개만 남겨놔요? 아니에요. 싹 없애야 돼요. 이거 싹 없애야 돼요. 이 0% 낮추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탈핵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싹 쓸어버리는 거지. 같이 한번 합시다. 탈핵. 탈핵.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셔야 돼요. 생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동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부담 좀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인생에 꿈이 있으실 겁니다. 나 이거 앞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꿈이 살아있어야 가능해요. 안 그래요? 살아있어야 가능해요. 대한민국 정체를 정토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살아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일생의 숙제를 받는 겁니다. 반핵운동에 참여하셔야 돼요. 탈핵운동에 참여하셔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큰 부담 드립니다. 나중에 검사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반핵운동에 좀 나서주세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 보시면요.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탈핵 결정했어요. 많기도 해라. 31개 나라 중에서 하나, 둘, 셋. 많아요. 많은 나라가 탈핵 결정했어요. 이 나라들 보세요. 일찍 보세요. 어때요? 공통점 보이세요?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들이에요. 국민 목숨 귀중한 거 아는 나라들이에요. 세월호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긴 하겠죠. 그러나 사후 대책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건. 이런 나라들은 탈핵 결정한 겁니다. 보이세요? 중국, 영국, 러시아 보세요. 잠정 중단한다. 신규 중단한다. 뭐 안 한다. 그 대신에 뭐 한다. 이런 건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이건 탈핵 아니에요. 국민들 불안해하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잠시 중단하고 그랬어요. 이러면 탈핵 아닙니다. 제스처에 불과하죠. 그런데 제스처도 없어요. 이 나라들은. 정책 변화 없다. 우리는 그냥 원전 간다.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 큰 소리 친 나라가 이 4개 나라입니다. 이 4개 나라 이름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 4나라의 공통점 보이세요? 공통점 보이세요? 원전 개수가 많아요. 전세계 1등 미국, 전세계 2등 프랑스, 곧 있으면 3등 한국, 그리고 캐나다가 바로 뒤에 쫓아와요. 한국 뒤에. 보이세요? 원전 개수 많은 나라, 즉 사고 확률 가장 높은 나라. 이 4개 나라 원전 개수가 전세계 원전의 절반쯤 돼요. 사고 확률 절반쯤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큰 소리 쳐요. 다음 사고 여기서 난다. 여기서 납니다. 체르노빌 사고 났을 때 가장 큰 소리 쳤던 놈들이 바로 일본 놈들이에요. 원전 구조가 다르다. 체르노빌과 우리는 다르다. 절대 저런 일 일본에서는 안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나라에서 딱 30년 만에 똑같이 터진 겁니다. 훨씬 큰 규모로. 딱 그 꼴이잖아요. 지금 딱 그거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한국 정부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원전 구조가 다르다. 처음에 보여드린 그 그림 있죠? 그림 다르다는 거지. 무슨 가르긴 뭐가 달라요. 우라늄 깨가지고 열내서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려 만드는 게 원자력인데 똑같은데. 원자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가 달라? 그래서 다음 사고 여기서 나요. 이 넷 중에서 누구에서 날 거냐? 한 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어디 찍으시겠어요? 미국 찍는 게 사실은 맞아요. 수학적으로.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한 번 더 놔도 돼요. 이거. 그렇긴 하지만 난 이거 안 찍어요. 이놈 찍어요. 이놈. 왜?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요인이 또 있어요. 특별한 요인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원전 비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원전 비리 얼마나 광범위해요. 중고부품 납품해, 돈 받고 납품해, 불량부품 납품해, 시험 성적서 조작해서 납품해, 훔친 부품 납품해, 별짓을 다 했어요. 그 비리에 박혀있는 그 부품들 다 교체했냐? 교체 못해요. 박혀있어서. 교체 일부 했어요. 나머지는 비싸서 안 해. 거기서 해보니까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해. 꺼내는 게 자체가 불가능해서 안 해. 불량 부품이 수만 개가 박혀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불량 부품 받으면서 받은 그 뒷돈이 어디까지 올라갔어? 한수원 사장, 부사장. 지경부 장관, 차관까지 받았어요. 수사받고 있어요. 지금. 한 번의 핵사고로 민족이 멸절인데
중부서 장관이 그 불량부품 받으면서 받은 뒷돈 끝까지 올라갔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납니다. 한국. 요즘에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하셔야 돼요. 한국에 사고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확률적으로도 당연하고 그 외에 다른 요인도 너무 많아요. 다음 사고는 여기서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핵사고 위험 요인을 정리하면 첫 번째 원전 개수입니다. 두 번째는 원전의 나이입니다. 정리되시죠? 원전 개수는 바로 사고 확률을 결정해요. 그리고 노후 원전이 더 위험하다. 이건 후쿠시마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식에도 맞아요. 오래된 기계가 고장 잘 나요? 아니면 새 기계가 잘 나요? 뻔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노인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아요? 노인이 많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사고의 원인이에요. 핵사고의 원인을 알아냈으니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나와야죠. 처방 나와야죠. 처방 쉬워요. 확률을 낮추면 돼요. 즉 원전 개수 줄이면 돼요. 탈핵하면 돼요. 수명 연장 안 하고 노후 원전 없애고 신규 원전 안 짓고 개수 줄이고 전기 모자라면 전략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만들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 지침을 모두 따르면 다음 핵사고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그럼 제가 뭘 기다려야 되지고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탈핵에 전부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 원전 싹 없애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울걸요? 그냥 두세요. 애가 시끄럽게 떠들진 않고 왔다 갔다만 하니까. 아, 얘를 사진 찍나요? 우리 다 애 키워본 사람들이고 해서 괜찮아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전기 중에 70%가 화력이고 30%가 원자력입니다. 이 원자력 없애버리면 전기 30% 날아가 버리죠. 사실 지금 전기가 30%쯤 남긴 남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대부분 국민들이 원자력이 위험하긴 하다. 그렇지만 원전 없애면은 전기 모자라고 우리나라 공장들 세워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고는 안 날 수도 있지만 경제 망하면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경제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이 원자력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 대안이 없지 않냐. 한동안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탈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전 세계 원전 개수 변화 보시면요. 저는 이 그래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1954년부터 쫙 많아졌어요. 근데 90년 근처에 피크에 도달해요. 그리고 25년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계속 지었잖아요. 중국 짓고 인도 짓고 다 지었는데 전 세계 원전 개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나자마자 팍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죠. 25년간 원전 개수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뭘 의미해요? 누군가 꾸준히 원전을 줄인 겁니다. 짓지 않고 계속 없애기만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일을 누가 벌였냐 봤더니 유럽이에요. 쫙 많아졌습니다. 90년에 피크 치고 쭉 내려왔어요. 몇 개 줄였냐? 50개를 줄여버렸어요. 우리나라 원전 개수 23개. 한국이 지금 전 세계 5등이에요. 근데 그거의 2배 이상을 유럽에서 줄여버린 겁니다. 유럽에서 원전을 왜 줄였냐? 유럽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하다. 두 번째, 비싸다라고 얘기해요.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비싸대요. 말이 돼요? 한국에서는 싼데? 제일 싼데? 굉장히 싼데? 유럽에서는 비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럽인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유럽에 나라 많지 않냐? 그 많은 나라가 다 비싸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비싸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둘 중 하나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한국 정부 혼자 거짓말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죠? 누가 거짓말해요? 난 몰라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비싸다고 평가하고 있고 안 짓고 있어요. 계속 줄이기만 합니다. 이게 지금 반등할 거냐? 아니에요. 그냥 내려올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을 계획이 있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그냥 내려옵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었어요. 우리만 몰랐죠. 또 다른 선진국 궁금해요. 유럽 말고 누구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원자력의 종주국 미국. 그래서 미국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쫙 많아져요. 90년에 피크 치고 내려와서 그냥 유지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반듯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30년 동안 원자력 한 개도 안 지었어요. 원자력 종주국 아닙니까? 원천 기술 모두 갖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한 개도 안 지었어요. 30년이 지나서 이제 지을 줄을 몰라. 지을 줄 몰라. 그런데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유지했잖아요. 뭘 의미해요? 폐쇄도 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수명 연장을 그렇게 하고 살아온 겁니다. 뭘 의미해요? 미국에 있는 원전 104개가 모두 30살 넘었다 이 뜻이죠? 모두 노후 원전이에요. 앞으로 20년 내로 싹 닫아야 됩니다. 시작했어요. 재작년에 4개 닫았어요. 작년에 하나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있던 게 지금 5개가 깨졌어요. 그래서 104개가 아니고 지금 99개입니다. 시작된 거예요.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었어요. 우리만 몰랐죠. 그러니 전 세계 모든 산업이 이랬대요. 선진국 주도 성장, 수십 년간 그 자리.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손바뀜이 일어나요. 선진국 손 뺍니다. 후진국이 들어오죠. 손바뀜이 얼만큼 진행되면 그 다음에 꺾여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앞으로 전 세계 원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게 누구 데이터예요? IAEA 데이터예요. 제 데이터 아니에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측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신규 원전을 안 지으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신규 원전을 안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20년 후에 몇 개가 주냐? 260개가 줄어요. 그래서 이 수 유지하려면 20년 내로 260개를 지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불가능합니다. 선진국 안 짓죠? 유럽, 미국 안 지어요. 누가 다 지어야 돼? 아시아 4개 나라가 다 지어야 돼요.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이 4개 나라가 지금 짓고 있어요. 이 4나라가 260개 질 수 있냐? 못 짓습니다. 한국 20개 더 지어요. 20개. 전 세계 3등 될 거예요. 그래봤자 20개예요. 중국 우리 밑에 있어요. 근데 50개 짓겠대요. 전 세계 2등 될 겁니다. 다 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도 우리 바로 밑에 있는데 걔도 한 20개 짓겠대요. 오케이 다 지으라고 그래요. 러시아와 동구권 합해서 10개쯤 지을 겁니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다 합해서 한 10개 지을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100개쯤 지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국가에서 원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절반도 못 지어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 지은다고 가정합니다. 그래도 몇 개가 줄어요? 20년 내로 150개가 줄어요.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었어요. 우리만 몰랐죠. 같이 한번 합시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이 사양산업에 목숨 거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어요. 4글자예요. 대자로 시작하죠. 정말 독특한 길 혼자 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야,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원전을 안 짓고 줄이기만 했네. 그럼 도대체 이 나라들 전기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 사이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세계 평균입니다. 세계 통계예요. 그리고 연도별 신설입니다.
이게 지금 누계같이 보여도 누계가 아니에요. 1년에 이만큼 만든 게 아닙니다. 1년에 이만큼 만들었어요. 2012년 전 세계에서. 노란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빨간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1년에 만든 겁니다. 이 빨간 거의 20배예요. 파란 게. 이 빨간 거의 15배입니다. 이게 노란 게.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노란 나라, 파란 나라 가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증가 중이죠. 파란 거, 쫙 말하자면 파란 거. 십몇 년 전부터 주도했던 거, 풍력이에요. 요즘 와서 확 증가하는 노란 거, 태양광이에요. 빨간 거, 처음에 1등이었었죠. 그러나 2000년 근처에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전혀 성장을 못해. 누가 봐도 이거는 사양산업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해요. 이거 뭐예요? 원자력이에요. 이것만 보셔도 압니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원자력 사양산업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바보들만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어디로 가요? 파란 나라, 노란 나라 가요. 풍력, 태양광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파란 거, 노란 거. 우리는 뭐 했어요? 빨간 거만 했어요. 빨간 거. 전 세계가 저기로 가요. 혼자 일로 가요. 혼자. 내가 이 그래프 보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 뒤져봤어요. 태양광 풍력 아예 안 하고 원자력만 하는 나라 지구상에 또 있나? 밤을 샜어요. 없어요. 한국뿐입니다. 전 세계가 절로 가는데 혼자 일로 가요. 원자력. 나 같으면 뒤돌아서 물어볼 것 같아. 야, 니들 왜 글로 가냐? 물어나 볼 것 같아. 안 물어봐. 원자력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런 나라 없어요. 세상에 딱 하나뿐이에요. 왜 이렇게 똑똑한 길 가고 있니? 전 세계가 지금 재생가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이때 전 세계 평균 성적표 좀 보세요. 재생가능 비중입니다. 각 나라에. 전 세계 평균이 얼마예요? 20%입니다. 20%. 얼마예요? 지구상에 만드는 전기 전체 중에 20%가 재생가능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미국부터 아이슬란드까지 이름 긴 나라들 어때요?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선진국. 얘들 어때요? 100%, 90%, 60%, 50% 난리 났죠? 전부 10% 넘어요. 심지어 미국까지 10%가 넘어요. 어때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 가능이 많습니다. 못 사는 아시아 나라 보세요. 일본부터 한국까지 10%가 대충 다 안 되죠. 보이세요? 이름까지 짧아. 그 중에 꼴찌 누구예요? 꼴찌 누구예요? 한국이에요. 몇 프로? 1.9%. 야, 우리나라 1.9% 저렇게 많았어? 그리고 저거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저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만든 전기가 대부분이에요. 제대로 된 재생 가능은 0.4%입니다. 0.4%. 세계 꼴찌, 그냥 꼴찌, 헛꼴찌, 진짜 꼴찌, 혼자 꼴찌. 세계 꼴찌예요.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뭐라고 그래요? 재생 가능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죠?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재생 가능 비싸다 들으셨죠? 전기 별로 안 나온다 들으셨죠? 땅이 좁아서 태양광 올릴 자리 없다 들으셨죠? 바람 안 분다 들으셨죠? 햇빛 부족하다 들으셨죠? 안 된다는 얘기만 해요. 꼴찌하면서. 한국의 햇빛이 적어요? 아니에요. 전세계 태양광 1등 독일입니다. 가보셨어요? 맨날 비 와요. 거기 햇빛 나면 사람들 우통 벗고 나가서 일광욕해요. 한국은 전 국민이 선블록 바르고 다녀요. 햇빛이 하도 많아서. 안 그래요? 바람 없어요 우리나라? 왜 바람이 없어요? 충분해요. 이런 상황인데 정부 공무원들은 거짓말까지 동원해요. 태양광 안 된다. 태양광 안 된다. 풍력 안 된다. 제가 3명의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똑같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원전이 만드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다 만들려면 전 국토를 다 덮고 그만큼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한 번 더 덮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토에 300% 덮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배웠나 봐요. 중앙공무원, 도공무원, 군공무원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자를 찾아갔어요.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내 앞에서 계산 좀 해주시오. 원전이 만드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다 만들려면 국토의 몇 프로를 덮어야 되는지 계산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내 바로 앞에서 계산해 줬어요. 정답이 얼마인 줄 아세요? 2% 덮으면 돼요. 국토의 2% 덮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국토를 3번 덮어야 되면 지구를 덮어야 돼요. 누가 이걸 해요? 지금 원전의 15배를 지금 매년 만들고 있는데 거짓말 해가면서 안 된다 꼴찌하면서 계속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 우리 반 꼴찌가 있었어요. 걔는 시험만 보면 맡아놓고 꼴찌예요. 근데 절대 공부 안 해요. 내일 시험 보면 다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요. 걔는 절대 안 해요. 교실 맨 뒤에서 다리 달달달달 떨리다.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행복한 성적순이 아니야. 니들도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다 서울대 갈 걸게? 에이 우리 미래는 딴 데 있어. 이러면서 모두 다 알아요. 이번 시험 누가 꼴찌할 것인지. 그 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못난 놈. 전 세계가 일로 가고 있고 그게 정당한데 혼자 일로 가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 원전 줄이는 거 가능해요? 탈핵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세계가 가잖아요. 그 길 묻어가면 돼요. 혼자 일로 가지 말고 뒤돌아서서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내가 좀 늦었지 이러면서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 길 묻어가는 거 이거 전문용어로 컨닝이라고 해요. 컨닝하면 돼. 누굴 컨닝할 거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세계 꼴찌입니다. 아무나 보고 베껴도 성적 올라가요. 컨닝하면 돼요. 전 세계가 원전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3년 전부터. 우리도 시작하면 돼요. 전 세계가 평균 20% 하잖아요. 우리도 평균만 따라가면 돼요. 꼴찌하지 말고. 누가 1등 하지? 평균만 따르잔 말이죠.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원전 안 된다. 재생 가능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인드라막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쫙 좀 만들고 에너지 자리 딱 하고 태양광, 풍력 이거 가지고 전기 만드는 모습 한번 쫙 하고 전기 쫙 전략해서 한전 전기 한번 끄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한번 딱 보여주면 좋겠어.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집이 있어요. 패시브 하우스, 파시브 하우스 있어요. 한번 가봤거든요. 한전 전기 꺼버렸어요. 태양광 판넬 지붕에만 있어요. 그리고 약간 벽에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따로 만든 거 아니에요. 건축물에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붙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 난방, 청소기, 세탁기 다 돌려. 냉장고. 집을 좀 잘 지어야 돼요. 근데 그 단열 거기에 돈 좀 들여서 이렇게 만들죠. 그거 꼭 좀 한번 가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교계에 이게 보여지고 그게 불교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면 전국에 금방 퍼지죠. 불교 신자가 서울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거기서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 전 국민이 아는데 1년도 안 걸려요. 난 꼭 좀 그거 해봤으면 하고 말씀드려요. 숙제만 자꾸 내드려 죄송해요. 탈핵 거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컨닝의 좋은 사례예요. 컨닝 뭐 해야 되냐 한번 겁니다. 여기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다 선진국들이죠. 이 나라들 전력 소비량 어때요? 다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옛날부터 누워있었어요. 모르네요. 작년에 쓰던 만큼 올해 써요. 올해 쓰던 만큼 내년에 써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화력, 대형 화력 지을 필요가 없죠. 원자력 지을 필요 없죠. 그렇죠? 송전탑 지을 필요 없죠. 밀양 같은 일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률은 이 나라하고 비슷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풍력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단 말이죠. 전기가 남아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원전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원전 주는 겁니다. 원전만 줄어요? 화력도 같이 줄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화력을 줄여야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요. 그렇잖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화력을 줄이려면 전력 소비량을 이거를 뉘어놔야 돼요. 수요 관리가 되면 원전도 줄고 화력도 줍니다. 근데 이 나라 보세요. 뭐예요? 원전 계속 지었죠. 이 사이에 화력 줄었어요? 더 늘었어요. 말로는 그렇죠. 원자력이 화력을 대신한다.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실제는 어땠어요? 원전 짓는 이 기간 동안 화력은 더 줄었어요. 더 늘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훨씬 증가한 겁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원자력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이런 나라들처럼 화력도 같이 줍니다. 원자력을 줄이지 않으면 화력도 같이 늘어요. 재생불능에너지, 화력, 원자력 대표적으로 재생불능에너지. 그래서 이걸 뉘어놓으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 필요 없어요. 태양광 풍력 필요 없어요. 탈핵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요 10,000kW 씁니다. 이 중에 30% 이만큼이 원자력이에요. 7,000. 요 밑으로가 다 화력입니다. 원전 싹 없앴다. 탈핵했다. 전기가 이만큼으로 줄었다. 이게 지금 어디예요? 선진국 평균입니다. 우리 소득 수준 여기 있어요. 탈원전 지금 당장 하더라도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전기. 그래서 수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컨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수요 관리를 해왔는지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이 중에 누굴 컨닝해요? 아무나 해도 돼요. 한 번 붙잡고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수요 관리. 탈원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수요 관리입니다. 수요 관리만 되면 재생가능 필요 없어요. 수요 관리가 안 되면 태양광 풍력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소용없어요. 2위에 미국이 있어요. 15년 후에 미국을 추월합니다. 전기라는 게 뭐예요? 제일 비싼 에너지 아닙니까? 원자력, 석탄 이거 가지고 불 질러서 물 끓여서 터빈 돌려 만든 게 전기예요. 제일 비싸요. 그 비싼 에너지 선진국보다 많이 쓸 만큼 잘 살아요? 이 나라 에스코리아? 아니잖아요. 찌찌리도 못 살면서 전기만. 이거 완전히 큰 병에 걸린 겁니다. 반드시 이거 내려가야 돼요. 남들처럼 다 뉘어놔야 돼요. 혼자 빨딱 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여줬죠. 어디? 서울.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는요 2년 동안 전기 수요가 줄었어요. 다른 데는 다 조금씩 늘었는데 서울시는 줄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시도가 서울을 컨닝하면 돼요. 컨닝이 제일 중요해요. 공부 잘하려면 컨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컨닝 안 해봤죠? 처음에만 힘들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동의되실 겁니다. 그렇죠? 탈핵 가능해요. 그 방법은 남들을 컨닝하면 돼요. 선진국들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한국 탈핵 가능하다. 그 방법은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소개하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표 이거 뒤에다 붙여놨고 누가 썼나 몰라요. 하여튼 제 강의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소개하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